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영어에서 혼동되는 것을 모아서 구별해 보는 시간 Don't mix up and mess up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거를 또 알아볼 것이냐? between과 among, between이냐 among이냐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릴 때도 between과 among에 대해서 배운 점이 있었죠. 근데 그게 오랜 세월이 흐른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between과 among 하면은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뻔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between과 among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둘 사이는 between을 쓴다. 또 셋 이상일 경우에는 among을 쓴다라고 배웠는데 과연 그런가 이거죠.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걸 이제 사람들마다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둘 사이는 between, 셋 이상일 경우는 among을 쓴다. 이렇게 뭐 거의 100%에 육박하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 네 나라 사이의 협력. 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사이의 협력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옳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개 나라였죠. 그러니까 셋 이상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among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China and Japan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면은 among 대신에 between을 쓰면 안 되는가? 자, 2번 구조.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China and Japan. 이렇게 하면 과연 안 되냐 이거죠. 네. 문법적으로 보자면 둘 다 맞습니다. 네.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China and Japan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China and Japan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문장의 3차원, 1차원적인 측면, 문법 차원에서 보자면 둘 다 문법적으로는 성립이 된다. 2차원에 가서 의미 차원에서 이게 among을 썼을 때와 between을 썼을 때 달라집니다. 자,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자, 문법에 맞는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둘 사이에는 between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셋 이상 사이에선 among뿐만 아니라 between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셋 이상 사이에서 among을 썼을 때와 between을 썼을 때 의미상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 의미상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우리가 대변되죠. between 하면 둘 사이에, 셋 이상은 among 이렇게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mong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mong이라는 것은 자, 네 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이란 나라가 있고 미국이 있고 또 중국이 있고 일본이란 네 개 나라가 있는데 이 4개국 간의 협력을 among으로 했을 때 cooperation among 네 개 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또 협력을 해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협력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협력을 지금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among으로 하면 그 사이에 이 네 개 나라 사이에 협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데 네 개 나라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네 개 나라 중에 어느 하나나 두 개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혹은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고 중국과 일본이 협력하고 또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는데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among으로 했을 때의 뜻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between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between으로 하면 역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4개국 간의 협력, cooperation between the four countries 이렇게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고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중국과 일본이 협력하고 또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서로 상호 간에 협력하고 또 중국과 미국도 서로 간에 협력하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between으로 하면 이 4개 나라가 빠짐없이 서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다 협력에 동참하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4개국 간의 협력이라면 우리는 이 4개 나라가 다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뭐 어몽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셋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cooperation between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해야 적절한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안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의 3차원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자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문장의 3차원, 첫 번째 1차원이 grammar, 문법입니다. 문법에 맞아야 문장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법에만 맞는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에 맞고 두 번째 의미, 세만틱스적인 측면, 의미론적 측면에서 의미도 이상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죠. 이게 1차원과 2차원까지 이상이 없을 때 이게 문장의 최소한이다. 문장이라는 것은 문법에 맞으면서 의미도 이상이 없을 때 문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어가 추구해온, 앞으로도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원칙들이 있다. 그 영어의 원칙들까지 지켜주면 문장이 완벽하다,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영어 공부란 이 세 개의 차원을 다 섭렵해서 포함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문법, 의미, 원칙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해야만 제대로 된 올바른 영어 공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안타깝게 여기는 것인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는 너무 1차원적 문법 차원에만 머물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교육 당국이 또 노력해 줘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 각자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선 우리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면서 이 세 개의 차원을 다 아우르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between과 어몽의 차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between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됩니다. A distinct relationship of more than two individual items, groups, or peopl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물건들, 집단 또 사람들인데 둘 그렇죠? 둘 이상일 때도 distinct relationship 이 각 개체 간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연결되는 그런 식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셋 이상일 경우에도 그렇죠? 둘 이상, 셋 이상일 경우에도 between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몽이라는 것은 뭐냐? 어몽이는 언제 쓰느냐? When talking about things or people collectively. 집합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between과 어몽의 의미상의 차이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문법 차원에서 머물다 보니까 의미적인 차원에서 between과 어몽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하게 된 것이죠. 둘 이상, 셋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라면 서로 개체 간의 관계를 말한다면 between, 집합적인 측면에서 말하고자 한다면 어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문장의 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was driving among the BMWs. among은 어떻게 될까요? 문법 맞죠? the BMW 여러 대, 셋 이상이겠죠. 세 대 이상의 BMW들 사이에서 철수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문장이 그려내는 이미지는 문장은 우리가 visualize해서 이미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어는 철수 was driving among the BMWs 하면 BMW 자동차들에 둘러싸인 채 마치 포위되듯이 전후 좌우 사방이 BMW 차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상태로 철수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among 대신에 철수 was driving between the BMWs도 성립되죠. 이렇게 하면 좌우에 BMW가 한 대씩 있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두 대의 BMW 사이에서 철수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mong이나 between이나 둘 이상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특히 between을 의미상의 차이가 벌어진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He had to choose between a bicycle, a laptop, and a smartphone. 이렇게. 자, 이 셋 중에 선택을 해야 됐다. 그는 자전거,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지금 이제 between 뒤에 오는 게 세 개입니다. A bicycle, 랩탑, 그 다음에 a smartphone. 세 개죠. 세 개인데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어몽이 되겠죠. 세 개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자전거, 랩탑, 스마트폰 각각 개별적인 물체들이죠. 이 세 개의 물건을 놓고서 어느 거를 내가 사야 될까 선택을 해야만 했다. 자, distinct relationship이면 뭐다? 세 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between을 써야 된다. 이 경우에는 among을 쓰면은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는 he had to choose between a bicycle, a laptop, and a smartphone. 이렇게 해야 되겠죠. among은 다시 말하자면 집합적으로 한 덩어리로 보는 개념이죠. between은 각각의 개별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셋 이상에서도 between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re was an agreement among the students that the tuition should be kept. 자, kept.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그럼 학생들 사이에 이제 수업료 상한선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할 때 이때는 뭡니까? 자, 학생들이 여러 명이죠. 수십 명, 수백 명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among이냐 between이냐? 이때는 among이 맞겠죠. There was an agreement among the students. 그 전체 학생들이 어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그 전체 학생들이 하나로 모아진 의견, 수업료 상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집합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there was an agreement among the students that the tuition should be kept. 이게 맞죠. 만약에 여기서 between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between으로 하면 만약 학생이 100명이라 치면 그 개별적인 학생 한 명 한 명이 서로 다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1번 학생 2번과 1번과 또 3번, 1번과 4번, 4번과 3번, 뭐 2번과 3번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집합적인 단체적 개념에서 전체 학생이 the tuition should be kept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among이 또 적절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즉 어떤 의미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달리 써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between이 셋 이상 사이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between이 셋 이상 사이에서 사용된 역사가 언제부턴가? 옥스포드 사전에 이제 블로그에 가면요, 그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언제부터 과연 between을 셋 이상에서도 썼느냐 이게 나오는데요. 자, there's an example of this from the year 971. 자, 거기서 괄호 열고 yes, not 1971. 네, 1971년이 아니라 서기 971년. 네, AD 971년부터 between은 셋 이상의 경우에도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됐습니까? between을 이 셋 이상의 경우에도 썼어요. 셋 이상의 사이에서도 between을 쓴 게 100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벌써. 몇십 년이 아니라 1000년이 넘었어요. 1000년이 넘도록 영어에서 between을 셋 이상의 사이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between은 둘 사이만 쓴다, 셋 이상은 among을 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잘못 가르칠 수 있죠. 선생이나 누구나 잘못 가르칠 수 있는데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나도 교정이 안 되는가?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between이 셋 이상 사이의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1000년이 넘어서 최근에 와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100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도 항상 between은 둘 사이, 셋 이상은 among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틀린 것이
틀렸다는 자체도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바뀌지가 않는가, 교정이 안 되는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비트윈과 어모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죠? 자, 1971년이 아니라 971년부터 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비트윈과 어몽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